네, 안녕하세요. 노하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노트북 이제 리뷰를 할 텐데요. 삼성의 갤럭시북 플렉스 2 5G 모델입니다. 삼성에서 지금 팔고 있는 노트북 중에 아마 가장 비싼 모델일 거예요. 정가가 270만원 정도 되죠. 할인 등을 하면 조금 싸진다고 하더라도 보통 200만원 이상의 가격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이제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제품을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조금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로 이제 기변을 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 제품을 떠나보내기 전에 리뷰를 그래도 제대로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영상은 되게 많은데 대부분 협찬받은 영상이라 그런지 되게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직접 사본 입장에서 어떤 점들은 좀 좋았고 어떤 점들은 좀 아쉬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을 좀 보면은 그냥 무난하죠? 삼성의 어떤 그 플렉스 제품의 실버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측면에 다이아몬드 커팅 되고 뭐 그런 건 좋죠. 좋은데 이 제품을 보고 과연 누가 270만원짜리 노트북이라고까지 생각을 할까? 라고 한다면은 살짝 의문이 드는 심심한 디자인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한쪽에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단자 하나와 일반 USB-C 타입 단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충전이랑 모니터 출력 다 지원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죠. 이 UFS 카드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고속 마이크로 SD 카드 버전이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풀사이즈 HDMI 단자와 USB 풀사이즈 타입 하나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 제품은 5G이기 때문에 LTE와 5G 통신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핀을 찌르게 되면 유심히 들어가게 되고요. 전원 버튼이 있어요. 플렉스 2 5G 모델에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부분, 바로 이 포트입니다. 이 제품이 두께가 14.9mm거든요. 15mm도 안 되는 이 얇은 노트북에 이렇게나 많은 포트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종류들이. 그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포트가 정말 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이 점은 정말 엄지를 지켜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외관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은 이 힌지가 또 말이 많죠. 플렉스2 일반 버전 13인치 같은 경우에 이 힌지의 어떤 그 유격이나 단차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 부분이 100% 맞물리지 않고 캐스터네츠처럼 소리가 나요. 탁탁탁 소리가 나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5G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저는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내부의 외관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전면에 보이는 게 16대 9 비율의 13.3인치 액정이 되겠는데요. 이 액정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써보면서 물론 좋죠? 이 QLED 액정의 어떤 색감의 화사함이나 어떤 400니트 기본 지원하고 HDR 키고 아웃도어 모드까지 키게 되면 600니트까지 밝아지고 뭐 그런 거 다 좋죠. 좋은데 문제는 아직도 이 비율을 16대 9를 고집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지금 삼성이 투인원 제품을 만든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어떤 16대 9를 좀 고집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세로로 돌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좁습니다. 일단 폭이. 그래서 이거를 뭔가 그 문서를 우리가 띄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문서를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예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내용이. 그러면 벌써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전부 다 남는 공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 폭이 좁아요. 좁아서 보통 이 트윈원 특히나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쓰라고 만든 물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삼성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 이 하단 베젤, 두꺼운 베젤, 이 부분을 좀 깎아가지고 이렇게만 늘려줬어도 한 16대 10만 됐어도 굉장히 만족도가 컸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만큼 벌어지게 되면서 이 정도는 그래도 보이거든요, 확대돼서. 그리고 훨씬 화면을 전체적으로 크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이 하단 베젤을 언제쯤 좀 줄여줄 건지, 지금 경쟁사인 그램 같은 경우에는 벌써 16대 10 비율을 채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리뷰를 찍었지만 굉장히 넓고 문서가 꽉 차는 화면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거는 좀 빨리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삼성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액정이. 색감이나 밝기 뭐 이런 거는 이제 삼성이 기존에 뭐 워낙 잘 하던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 트윈원 모델에서의 이 16대 9 비율을 자꾸 고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단 베젤은 베젤대로 남겨두면서 노트북이 뭐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전 아쉽다고 느껴지고,
지금 들어보시면 지금 팬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또 한 번 좀 실망한 부분인데, 이게 노트북을 얇게 만들어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투인원 노트북은 다 팬 하나에 히트파이프 한 개거든요. 이 5G 모델 안에도 이제 한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팬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돕니다. 그리고 정말 뜨겁고요. 이 발열이 계속 이 뒷부분으로 따뜻한 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게 돼요. 특히 이 타이거 레이크의 가장 최상위 모델인 i7을 박아 넣으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뭐 좀 휴대용 모니터 USB-C 타입 하나 연결하고 회사에서 쓸 때도 팬이 계속 돌아요. 이 텐트 모드로 해놓고 해도 팬이 계속 돌고, 고성능 모드로 했을 때에는 당연히 팬이 엄청나게 좀 크게 돌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 키보드 타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좀 그 협찬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키감이 굉장히 좋다, 생각보다 칠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컴퓨터를 써본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응하고 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좀 도를 넘었어요. 이게 레이아웃은 굉장히 좋은데 키 눌리는 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게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레티스 키보드라고 불리우는 키보드로 바뀌고 나서부터 삼성 제품들은 계속 이 키감을 밀고 나갈 것 같은데, 이거에 적응하시고 쓰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앞으로 삼성 제품을 쓰신다고 한다면. 왜냐면 삼성에서는 이 플렉스라는 폼팩터를 예전에 그 약간 둥글둥글하고 두께감이 좀 있었던 노트북 펜의 폼팩터에서 돈을 주고 이 금형을 다 따놨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 네모네모하고 얇은 두께의 노트북 폼팩터를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개발비며 뭐며 다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타거나 할 때 오타가 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손끝이 굉장히 시립니다. 이 키보드를 치게 되면은. 타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살 저소음 타건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키보드의 어떤 유일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타건을 하기가 유리해요. 살살 눌러도 들어가기 때문에 손에 힘을 빼고 진짜 조용한 곳에서 내가 노트북을 써야 할 때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키스킨 씌우면 거의 소음이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쳐보시면 합니다. 쳐보시면 키보드가 정말 좀 불편하고, 특히 저는 왼쪽 시프트키를 안 쓰고 오른쪽 시프트키를 많이 쓰는 입장에서 이건 정말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지문인식키와 동일한 크기의 시프트키를 넣어놨는데 누구 생각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시프트키가 이렇게 작지 않았어요.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기존의 노트북 펜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한 이 정도까지는 시프트키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작게 줄여놨어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지문인식키를 크게 굳이 여기다가 박아놓을 필요가 있었는가. 뭐 여기도 있고 또 좋은 위치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뭐 전원 버튼에 통합해도 되고 기술력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여기에 넣어놓는지. 뭐 13인치는 작다고 해서 그렇다고 치고, 플렉스 15인치 같은 경우에는 자판도 넓잖아요. 넓은데 굳이 여기에 또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좀 특이한 점이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상판에 웹캠이 있는 건 당연하고, 이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는 거냐면, 이렇게 뒤집어서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는 거죠. 네,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도 되고요. 근데 이거가 노트북으로 사진을 바로 찍게 되면 좋은 점이, 문서 같은 거를 이제 윈도우 기본 카메라와 앱 같은 경우에도 스캔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문서의 테두리를 따라서 사진을 찍어주게 되는데, 그럴 때 바로 다이렉트로 이 하드디스크로 들어오겠죠? 카메라를 바로 찍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게 간편하긴 한데, 사실 얘를 쓰면서 이걸로 사진 찍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클라우드나 이런 자동 동기화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가 더 선명하죠. 여기 있는 카메라가 얼마나 잘 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터치패드가 있는데, 이 터치패드도 진짜 엄청 실망이에요. 이게 삼성 최고급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사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터치패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정말 그 플렉스 알파 아시죠? 그 플렉스의 염가 버전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터치패드를 넣어준 것 같아요. 이 재질이 제가 기존의 플렉스, 또 플렉스2 5G가 아닌 모델이죠. 그 모델의 터치패드도 만져보고 그램 360의 터치패드를 만져봐도 얘가 확연하게 좀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중국산 노트북 뭐 30-40만 원짜리 뭐 이런 데 들어간 플라스틱에 되게 조악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이 재질이 글래스 재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거칠고요. 이렇게 좀 뻑뻑하고 터치패드만으로 굉장히 익숙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터치패드는 만족을 못 하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 크기도 좀 작을 뿐더러 뭐 잘 쓰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다 빠졌어요. 여기에 이제 올려놓고 핸드폰 충전시키거나 뭐 에어팟이나 뭐 삼성 버즈 이런 거 올려놓고 무선 충전하는 것도 굳이 뺐습니다. 이게 270만원짜리인데 그것도 빠졌고요. 이 제품을 그러면은 왜 샀냐 이렇게 깔 거면 결국에는 두 가지죠. 삼성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S펜, 네, 여기 이제 노트북 밑에 내장이 되어서 짧게 꺼내는 S펜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다양한 포트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LTE 통신, 그냥 5G 통신을 지원하는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선택지가 사실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산 거죠. 근데 사실 큰 만족도를 주지는 못한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SSD는 2230 사이즈입니다. 짧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2280을 교체하려고 하시고 합판을 열어보시면 당황하실 거예요. 짧은 사이즈를 교체를 하셔야 되고, 기본 512가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합판 개봉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빡빡하게 조립이 되어 있어서. 사양이 좋은데 16GB의 그 LPDDR4X 타이거 레이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열 처리가 정말 잘 안 돼요, 이 노트북이. 그래서 클럭 유지라던가 어떤 팬 소음도 되게 심하고 뜨겁고, 네, 아무튼 쓰면서 좀 쾌적한 느낌을 받기 힘든 그런 좀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돈값을 하냐 하면은 270만원어치는 분명히 아닌 듯한 저는 생각을 하고요. 5G 모뎀, 그리고 후면 카메라의 존재, 와콤 S펜, 그러니까 와콤 EMR 기술을 활용한 S펜을 꼭 써야만 하고, 삼성의 어떤 대기업 AS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16:9의 어떤 좁은 세로 화면으로 쓰기에 좁은 액정이나 어떤 낮은 키트랩을 가진 키보드, 그리고 지문인식 키가 잡아먹은 우측 시프트 키, 좁은 터치패드, 좀 터치 품질이 그렇게 최상급은 아닌 터치패드, 그리고 심지어 무게도 이게 어느 순간 점점 무거워져서 이제 1.25kg까지 무게가 올라갔는데, 노트북 펜 시절에 좋았던 게 그 생김새는 조금 장난감처럼 생기고 둥글둥글 했어도 무게가 1kg가 채 안 됐잖아요. 990g이라는 정말 가벼운 사용성을 보여줬는데, 저희 회사에도 그 노트북 펜 990g짜리를 쓰던 분이 이번에 노트북을 바꾸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모델을 제가 쓰시는 거 보시고서 한번 들어보고서 깜짝 놀라셔서 지금 바꾸시는 걸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300g 좀 못 미치는 무게가 증가를 했다는 거는 삼성에서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것도 굉장히 무게에 대비해서 무거워요. 이걸 좀 실측으로 좀 재보고 싶은데, 알루미늄으로 전부 다 둘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작은데 밀집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핸들링 하는데 가볍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겁습니다. 이 스펙상으로 14인치 그램 360하고 무게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거의 똑같은 무게인데도 그램은 좀 가벼운 느낌인데 얘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좀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면들이 많아서 이제 저는 아마 다른 제품을 이제 쓸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또 단점이 뭐냐면, 이 제품을 그 노트북 모드로 사용할 때는 고성능 모드가 잘 동작을 합니다. 최고 성능 모드라고 삼성 설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제품이 되게 웃긴 게, 이 제품을 이렇게 스탠드 모드로 저희가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텐트 모드로도 쓰게끔 디자인이 된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텐트 모드로 썼을 때 혹은 스탠드 모드로 썼을 때 이 성능이 거의 엄청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봤을 때 한 60%? 7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게임을 하신다든지 뭐 작업을 하신다든지 할 때 속도가 정말 떨어지고 프레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파를 이제 하시다가 화면을 돌리니까 피파가 끊기고, 화면 다시 돌려서 노트북으로 하면은 또 잘 되고, 이런 웃지 못할 그런 것까지 이제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텐트 모드나 스탠드 모드 하려면은 조이스틱 가지고 친구랑 같이 게임도 하고 뭐 그러려고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도 없이 고성능 모드를 켜놨다고 하더라도, 또 이 전원을 연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능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점 등등, 그런 것들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5G 통신이 필요 없는데 내가 만약에 LTE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최근에 출시된 HP의 드래곤플라이라는 굉장히 웰메이드 투인원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 노트북이 이번에 2세대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를 달고 최근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쪽 LTE 모델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가 정가가 190만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얘보다 정가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그쪽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LTE가 필요 없는데 조금 16:9에서 탈피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그램 360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그램 360 사서 리뷰도 찍었는데 그것도 제 돈으로 산 거거든요. 어디 협찬 받은 거 아니지만 정말 제품 퀄리티가 정말 좋았어요. 사용감이 좋아서. 그 제품은 i5임에도 불구하고 성능도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오히려 더 추천하고, 내가 정말 삼성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5G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은 꼭 이 풀사이즈 HDMI가 뭐 있어야 된다는 등등등, 어쨌든 삼성 S펜을 꼭 써야 되는 뭐 그런 거 아니라면 저는 이 제품은 좀 구매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노하울이었고요. 리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